네, 평소 따뜻한 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애들 좀 크고 나서 실천해 보려고요.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고요. 라며 얘기하니 여자는 제 안색을 찬찬히 살펴본 후 싹 얼굴을 바꾸고서는 친절한 웃음을 내보이며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상간녀한테 통쾌하게 되갚아줄 계략을 짰어요. 혹시나 서랍을 뒤져 예전에 썼던 남편의 휴대폰에 증거될 만한 것들이 있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메모리를 복구하니 삭제 사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보낸 자기 얼굴만 지운 남편과의 침대 사진이 그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봐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보냈던 상간녀의 SNS 채팅 캡처본과 그 여자가 보냈던 남편과 침대에서 찍은 원본 사진을 합쳐 증거물로 만들기 시작했죠. 뒤로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봉사활동을 와서는 그 여자 못지않은 천연덕스러움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커피타임 때 상간녀가 겁도 없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이쯤 되니 이 여자가 내가 본인의 정체를 알고 왔다고 생각한 건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건 분명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전혀 뜬금없는 말을 던지대요. 나는 40이 넘었지만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요? 글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라고 되려 물으니 상간녀가 피식 웃으며 허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저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고 저는 항상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모습만 봐서 결혼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 나이 이때까지 결혼을 못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내 동생은 그 지긋지긋한 모습을 봤는데도 결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라고 덤덤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어떤 이유로 짓거리는지 감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상간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의 의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가정을 침범하는 상간녀가 됐을까? 유부남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그런 연애 타입을 갖고 있는 건가?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그쯤에서 끊겼고 그 다음에는 크게 대화가 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상간녀는 절 만난 이후에 SNS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같은 것은 멈추었습니다. 제가 뭘 되갚아주려는지 알고 지렸는지 뭔가 더 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남편에게서 얻고자 했지만 남편은 다 끝난 얘기를 왜 그렇게 자꾸 들먹이냐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되려 화를 내었고 지난 잘못을 들먹일 때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가정에 충실한다는 것도 아주 잠시, 출장이 잦았고 일핑계로 외박도 잦아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어쩐지 상간녀 말 맞다나 숨겨진 제2의 제3의 상간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제 얼굴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비춰졌는지 상간녀는 제 표정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원하는 대답을 해주긴 싫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제 표정을 알만하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간 상간녀 반응에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대요. 부부싸움 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 동생은 늘 나한테 시집 잘 갔다고 행복하다는 말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은 정말 좋은 남자라며 띄워주고 이런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잘못 짚은 게 문제였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간녀는 씁쓸하게 웃었는데 전부터 자꾸만 내게 꺼내는 친동생 얘기가 묘하게 거슬리는 거였어요. 뭔가 감을 잡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니 찝찝한 느낌. 하지만 상간녀는 말을 또 줄이고 일어섰고 저는 수만 가지 생각에 상간녀의 말을 자꾸만 되뇌이며 곱씹었습니다. 대체 상간녀는 제게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혹시나 상간녀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책상이나 소지품 등을 뒤졌지만 이미 치밀한 남편이 그런 것들을 남겨둘 리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오라고 호출이 왔고 저는 시댁을 갔다가 우연찮게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가 어디서 발견했는지 사진 몇 장을 빼어선 아빠 옆에 엄마가 없다며
갸웃거리며 제게 주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남편이 여태 치우지 못했던 남편과 전처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상간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럼 설마 상간녀의 정체는 전부인의 자매였던 걸까요? 순간 상간녀가 제게 가끔 말했던 친동생의 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맙소사, 어쩐지 알 수 없는 동생 얘기를 자꾸만 꺼내더니만 그럼 상간녀는 저세상간 동생이 남편과 그런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진실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봉사단체의 친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당장 그곳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쉴 새 없이 배를 누르자 문을 열어준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그런 남편의 상간녀인 줄만 알았더니만 당신 우리 남편 전부인의 자매였어? 일단 들어오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상간녀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 일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상간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친정집에 연락을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상간녀의 길고도 긴 사연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입이 말랐는지 물 한 컵 들이킨 후 담배 한 대를 입에 가져다 대더군요. 내 동생은 당신처럼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이는 나한테 안 생겼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부러 안 가졌더라고요. 불화가 심했지만 항상 좋은 남자라 말했고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제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덕분에 나는 동생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인 줄 알았고 그렇게 동생이 저 세상으로 간 뒤 그 남자랑 만났는데 법적 처형이었던 나와는 결혼이 안 된다는 핑계로 당신이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절절한 심정으로 만났는데 어느 날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알고 보니 다른 애인이 생긴 거였고 부인인 당신도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내연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남편의 가버린 아내와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말을 그럴듯하게 했지만 결국은 멍멍이 소리에 불과했고 첩이 첩골을 못 봐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까지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밝혀진 진실에 학을 떼며 있는 힘껏 상간녀의 따귀를 갈겼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붙잡으며 발로 밟고 휘어잡았습니다. 상간녀도 폼 잡다가 아팠는지 제게 공격했지만 선방을 차지한 제게 당할 리 없었죠.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당신 기어코 일을 이렇게 저질러? 그냥 묻으면 됐잖아. 이젠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여자를 이렇게 찾아내서 일을 꼭 크게 이렇게 벌렸어야 했어?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여자복이 없는 건지. 자격 없는 신세한탄 소리에 저는 분이 차올라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그나마 경찰이 말려 남의 편은 위기를 모면했네요. 상간녀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했지만 고도 훈방 조치됐고요. 경찰서에서 셋 다 씩씩거리고 나온 뒤 마지막으로 상간녀가 제게 한마디 남기더군요. 그래도 내 목적은 달성한 것 같네. 마무리는 깨끗하게 잘하고 내 덕분에 쓰레기한테 벗어났으니 날 너무 욕하지는 마. 별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거든. 라며 유유히 갔는데 남편이 쓰레기인 건 사실이었지만 상간녀의 천연덕스러움도 한마디로 꼴값이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틈에서 저도 모두 다 정리하고 싶어 결국에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추후 남편에게 지금까지도 있는 2명의 상간녀까지 밝혀내 위자료랑 양육비 소송까지 진행했죠. 상간녀들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내니 제법 금액이 묵직해지더군요. 비록 저는 이혼녀가 됐지만 비로소 목에 걸렸던 답답했던 생선가시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한 후 아이들을 데리고 싱글맘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받게 일이 될 정도로 정신없이 사니 힘들기도 해요. 허나 이제 제 나이 아직 20대이고요. 창창할 나이이니 죽으란 법은 없겠죠.